대부분 그냥 넘기시는데 그럼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한쪽 코를 막고 숨을 쉬어보시는 거예요.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오시나요? 막히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비염이 있으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세요. 몇십 년 넘게 코 막힌 상태로 사시면서 본인은 원래 이런 줄 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익숙함의 함정입니다. 코 막힘 10년 방치하면 뼈를 깎아내야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코가 답답하고 아침마다 목이 칼칼 하시는 분 정말 많으시거든요. 오래되다 보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치료할 생각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바짝 마르고 칼칼하시죠? 낮에도 괜히 멍하고 피곤하시고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코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계신 겁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70에서 80% 이상은 밤에 잘 때 입을 벌리고 주무셔서 그래요. 밤새 입으로 숨을 쉬시니까 숙면을 못 하시는 거예요. 코가 막히면 코골이가 생기고요. 심하면 수면 무호흡 증상까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건데요. 정작 자신은 모르세요. 하지만 뇌는 알고 있습니다. 뇌가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주무셔도 개운하지가 않으시죠. 낮에 자꾸 졸리시고 집중이 안 되시고 머리가 멍하신 거예요. 이게 다 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세요. 코 좀 막히면 어때? 그냥 사는 거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요, 비염을 치료 안 하고 그냥 두시면 코 안에 있는 점막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처음엔 살짝 부어있는 정도인데 이게 10년, 20년 지나면 점막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서 엄청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약을 써도 안 듣습니다. 그때는 수술해서 점막을 긁어내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염증이 오래가면 점막 밑에 있는 뼈까지 두꺼워져요. 뼈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코가 더 꽉 막히게 되겠죠. 이때는 뼈를 깎아내야 됩니다. 이게 다 비염 수술이에요. 처음에는 약으로 간단히 해결될 걸 방치해서 수술까지 가시는 겁니다. 특히 어린 손주분들 비염 있으시면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비염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 코 뒤쪽에 있는 아데노이드라는 조직이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입을 벌리고 자게 되고요. 이게 오래되면 얼굴 형태까지 바뀔 수 있어요. 턱이 뒤로 들어가고 얼굴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염은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비염이 왜 생기는 건지, 코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 안을 들여다보시면 계단처럼 생긴 살이 3개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걸 비갑계라고 하는데요. 에어컨이랑 가습기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숨을 쉬면 공기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온도 조절이 되고 습도 조절이 되는 겁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면 따뜻하게 데워주고 너무 건조하면 촉촉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비갑계가 알레르기 물질을 만나면 부어올라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반려동물, 털, 곰팡이, 포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제일 흔합니다. 이게 침구류에 엄청 많이 살거든요. 이 진드기가 우리 피부에서 떨어지는 각질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누우면 코가 더 막히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코 옆쪽에는 부비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도 코랑 연결되어 있는데 비염이 심해지면 이 부비동까지 염증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축농증이에요. 부비동에 고름이 차는 거죠. 그러면 얼굴이 묵직하게 아프고 노란 콧물이 나오고 냄새도 잘 못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를 하시면 뭐가 달라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코 세척을 꾸준히 하시고 환경 관리를 잘 해주시면 2주 안에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어났을 때 목이 덜 마르시고 머리가 맑아지시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코가 뚫리니까 밤에 숙면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숙면을 하시니까 낮에 피로감이 확 줄어들고요.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비염 치료를 제대로 받은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능률이 확 올라가고 만성 피로가 없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거죠. 코 하나 뚫렸을 뿐인데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목에 가래가 껴서 킥킥 하시던 분들 이것도 많이 좋아지게 돼요. 코에서 내려오는 콧물이 줄어드니까 목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외출하실 때도 훨씬 가뿐하고요.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일반인보다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발생할 확률이 무려 8배나 높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8배예요, 8배. 비염을 제대로 치료 안 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울증 위험도 정말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릴 코 세척, 미국 FDA에서도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치료법입니다. 수많은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도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싼 치료 받으실 필요 없이 집에서 매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리식염수 코 세척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비인후과에서도 받은 생리식염수예요. 이게 노즈큐어라고 되어 있고요, 약국에서도 이걸 팝니다. 이 안에 보통 어떤 게 들어있냐면 코 세척 전용 소금포 여기에 넣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는 240ml 정도가 들어있어요. 반 정도는 한쪽 오른쪽 코에 하고 반 정도는 왼쪽 코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여시면 빨대처럼 되어 있고, 자, 열면은 이쪽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고 짜면은 그대로 코로 들어가는 겁니다. 코로 이렇게 슉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코 세척 전용 소금포인데 집에서 쓰는 천일염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코 세척용 소금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사면은 한 1년 정도 쓰실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 정수기물을 쓰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정수기로 찬물을 반 정도 넣고 그리고 나머지를 뜨거운 물을 넣어요. 왜냐면은 정수물도 굉장히 좀 미지근해서 좋긴 하지만 따뜻하게 저는 코 세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 세척기를 사용하실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수돗물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안에 끓여서 식힌 물이나 생수, 정수기 물을 쓰시면 됩니다. 이 물에다가 소금포를 넣고 녹이시면 되는데요, 코 세척할 때 물이 너무 차가우면 코가 자극받아서 오히려 좀 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실 때는 얘를 짜시면서 소리를 소리를 좀 내주세요. 얘를 짜시면서 소리를 내시면 오른쪽 코에 넣으실 때 이게 그대로 왼쪽으로 해서 물이 그대로 나와줘요. 그대로 이렇게 한번 회전해서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세척이 완전히 잘 될 수 있겠죠? 눈금의 반 정도를 얘를 누르면서 소리를 내면서 빼내주시고 나머지 반은 왼쪽 코를 하시면서 누르시면서 하시면서 이렇게 빼내주시면 됩니다. 코 세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코 세척을 하시고 나서도 물을 잘 빼셔야 됩니다. 코 안에 동굴처럼 생긴 공간이 여러 개 있는데 각도가 다 달라요. 그냥 코를 풀면 일부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코를 풀어주셔야 돼요. 고개를 숙여서 한번, 옆으로 돌려서 한번, 고개를 젖혀서 한번,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해주는 게 훨씬 잘 빠집니다. 고개를 숙여서 했을 때는 숙여서 이렇게 다 코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옆으로 도셨을 때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셔서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그대로 하시면은 이게 다 나오고, 왼쪽 하실 때는 다시 왼쪽으로 돌려서 오른쪽 콧구멍에 힘을 주셔서 탁 빼내주시고, 그리고 뒤로 한번 젖히셔서 오른쪽 가면은 오른쪽 콧구멍 막고 이거서 흥해가지고 딱 풀어주시고, 왼쪽으로 돌면은 오른쪽에 있는 코로 힘을 흥 주시면은 여기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코를 살짝 당기면서 빨아들이듯이 해주시면 끈적한 것들까지 다 빠져나갑니다. 축농증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환경 관리예요. 비염이 있으신 분들 밤에 누우면 유독 코가 더 막히시죠. 진먼지 진드기가 엄청 많아서 그런데요, 침대랑 이불에 특히 많이 삽니다. 이 녀석들을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60도 이상 뜨거운 물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침구류 빨래 하실 때 세탁기 온도를 60도로 맞춰주세요. 세제 없이 그냥 뜨거운 물로만 돌리셔도 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귀에 물이 잘 들어가시는 분들, 코 세척은 살살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중이염이 있으신 분들은 코 세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코와 귀가 연결되어 있어서 귀로 물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습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가 건조하니까 가습기를 틀어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진먼지 진드기는 습기를 먹고 살아요. 습도가 50%가 넘어가면 진드기가 엄청 번식합니다. 그리고 곰팡이도 잘 생기고요. 그러니까 비염 있으신 분들은 가습기보다는 물을 자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코 안이 건조하시면 코 세척 후에 바세린을 면봉에 묻혀서 코 안쪽에 살짝 발라주시면 촉촉하게 유지되실 겁니다. 자, 비염은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느끼셔도 밤마다 코가 막히면 숙면을 못 하시는 거예요. 숙면을 못 하시면 낮에 피곤하시고 오래되면 점막이 굳어서 수술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코 세척을 한번 해보세요. 2주 만에 아침이 달라지실 겁니다.